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승용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을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족의 사모펀드, 장관의 직접 투자 의혹, 웅동학원의 사금과 장관 아들과 딸의 허위 서류 입시 활용 의혹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임명했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관. 예. 많이 힘들죠? 괜찮습니다. 장관. 예. 조국 장관님. 예.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저 개인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사퇴하면 나라도 조용하고 국민도 조용하고 야당도 조용하고 여당도 조용하고 대통령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와 제 가족 관련해서 언론 보도, 각종 의혹 보도가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도 저희 가족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저 개인적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비판과 질책을 감수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 장관님의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보다도 처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서로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관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제 가족과 또 같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저의 거취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의문 내점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딸은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불과 2주 인턴을 하고 SCI 의학 논문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고려대학교 제출하여 합격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국대 인턴을 했고 증명서를 받아서 그 인턴이란 것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절차를 제가 하나하나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상황을 상세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 아이로서는 그 아이가 그 인턴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이로서는 그 당시
그 허용되었던 인턴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논문 작성과 석박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좌절감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고 그러한 실망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저자 문제를 저나 저희 딸이 아이가 그 교수님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황은 저희가 알지가 못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선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점은 분명하다. 물론 그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딸의 스펙을 위해서 우리 부인 되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께서 이러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서 부산대 의료원에 합격했죠. 그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 우리 장관님께서 양심껏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손에 가슴을 얹고 지금 그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 검찰과 제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또 하나 의혹입니다. 아들 역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입한 사실이 있나요? 장관님? 없습니다. 그러면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 책임질 겁니까? 저는 그 공익인권법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게 조국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에서 증거 나오고 재판 확정이 되면 책임질 겁니까?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든 저는 저희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용이 되려 하지 말고 붕어와 개구리가 가지로 살아도 행복한 개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죠. 예. 그런데 왜 자기 자녀는 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가재와 개구리와 붕어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궤변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글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적인 행동 전후 맥락을 보시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너무 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지금 최순실 정유라 사태에서 촛불 들었던 20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90%나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가 날아나고 겨우 30%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국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 저도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또 한 가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누가 발급했나요? 제가 발급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통상 보면 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근데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김모 씨가 하드디스크 보관을 검찰 수사과자가 제출했거든요. 그 안에 놀랍게도 조국 장관 자녀뿐만 아니라 장관 후 딸을 논문 일저자로 등재해줬던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통증명서와 또 장관의 또 다른 지인 박묘 변호사의 자녀도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파일이
그 파일이 거기에 왜 있는지 문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형사 절차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 통해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최종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그건 드리는 저도 것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도장 찍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직접적 관련돼 있고 그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센터 그리고 소속 교수였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이나 직간접적으로 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센터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건 모든 국민들이 그렇고 저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그거는 추후에 각 여러 가지 형사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 보고 저도 오래전 일이라서 어떻게 하나하나 당시 기억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게 발급하지 않았던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실제 그러합니다. 근데 누가 보평 타당한 쪽으로 보더라도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의심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금수저끼리 스펙 품앗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장 교수님과도 전화번호를 모르고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맞바꾸기를 하겠습니까? 센터에 발급 대장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발급 대장이 없으면 누가 그걸 발급을 했나요? 제가 발급 대장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알겠습니까? 대해서 장관께서 혹시 아는 사실 있으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말이죠. 당국대 장모 교수 아들은 검찰 진술에서 세미나에 하루만 참석했고 사실상 허위 발급 받은 것이다. 조 장관의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한영 예고에 같이 제출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경과 맥락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딸아이가 그 고등학교의 인권동아리 회장이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면 다 받아와서 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로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누구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자녀에게. 제가 그 장현필 교수 아들에게. 장 교수님도 그렇고 장 교수님 아들도 그렇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지를 못합니다. 전화 한 적 없습니까? 네, 그런데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죠? 저희 딸아이와 전화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장 교수님이나 그 가족과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이 있잖아요.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 대화 내용도 지금 실제 저는 뭐 기억도 잘 못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네. 다 수사와 재판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격려까지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가 그 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거나 격려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자되나요? 저는 그 담당 직원에게 뭐 문제의 증거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체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월요일 날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조국 장관 자택에 11시간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왜 검사하고 통화를 했나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처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건강이 걱정되어서 이걸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가장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부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직책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 일개 평검사하고 통화를 하면 압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압력을 넣었다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제가 압력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장관이 평검사한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는 평검사는 압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압수수색의 범위나 시간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고 제 처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니까 그 점을 좀 배려해 달라는 말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판단 잘못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또 다른 의원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일체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점을 다시 돌아가더라도 제가 119를 실어서 사실 당시에 가족이 저와 제 딸하고 제 처만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부탁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실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누가 검찰에서 자기 집을 수사한데 자기 아내와 통화해서 좀 이렇게 안정되고 다독거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현 직책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부인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검사하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 검사가 받는 검사들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게 불찰이라면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제 처가 거의 뭐 쓰러지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을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장관이라는 그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처신을 잘못한 것이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예, 자 만약에 법무부 장관 본인이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즉각 응하겠습니까? 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이 지명된 지난 9월 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각각 강남일 대검 차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이미 제가 그 보도가 난 다음 날에 제가 그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사적 의견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 취임할 때도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 또 알려고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네네.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검찰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집에 압수수색하고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수사를 좀 강하게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검찰이 합법적으로 어제도 윤석열 검찰청장이 인터뷰에서 합법적 절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고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던 걸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절차적으로 이게 볼뿐이지 검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 저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또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떠나서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으로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그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 본인도 과거 최준실 국정농단 당시에 조윤선 장관에게 SNS를 통해서 국무위원이 수사를 받으면 직을 내려와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한 적이 있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그대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소환 지금 말씀하신 저에 대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결과가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에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로 국론과 사회 통합이 분열되는 여러 국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에도 불구하시고 그나마 총리께서 야당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책임 통로로서 위기를 관리하는 등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는 잘 지명하셨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이미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요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야당과 국민들의 여론도 경청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국무총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야당과 국민의 의견도 항상 무겁게 의식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도덕적으로 많은 흠결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넘어서 피의자로 형사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법령을 총괄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더 이상 영을 세우기 힘듭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책임자라면 더 훌륭한 책임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패스트트랙에 되어준 그 순간 더 이상 정부가 아닌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조국 장관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처럼 두 귀를 막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고 대통령께서 결자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